창밖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지는 조용한 오후였어요. 55세. 누군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거울 속 늘어가는 주름과 쑤시는 관절만이 남은 고달픈 계절일 뿐이었죠. 30년 넘게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제 이름, 김영희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사모님으로 불리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었어요.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머물며 사소한 일에도 타박을 늘어놓기 일쑤였고, 그런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제 어깨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물리치료를 받아도 한의원을 다녀도 가시지 않던 이 지독한 통증은 어쩌면 육체가 아닌 제 마음이 내뱉는 비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어깨 통증은 물론이고 허리도 시큰거리고 무릎도 쑤시는 날이 많았어요. 갱년기 증상인가 싶어 병원에 가봐도 딱히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죠.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포기하며 살던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식구들 밥 차려주고 남편 수발 들고 시시때때로 터지는 남편의 잔소리를 견뎌내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제 이름 석자를 부르며 저를 오롯이 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은밀하게 귀띔해 주더라고요. 영희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내가 정말 괜찮은 곳 하나 아는데 너한테만 말해줄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1인 샵인데 거기 관리사 손길이 정말 예술이야. 너 같은 사람은 그런 치유가 필요해.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제 무채색 같던 일상에 묘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치유라니. 그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위로와 치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는 제 어깨를 다시 한번 주물러주며 어때? 내 손길도 나쁘지 않지? 근데 거기는 차원이 달라. 한 번 가면 헤어나올 수 없을걸? 이라며 얄궂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하지만 어쩌면 친구가 말한 치유는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선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밥 줘 하고 소리쳤고 저는 무심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진 후였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 샵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친구는 빙긋이 웃으며 갈 줄 알았어. 영희 너도 여자거든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왠지 모를 죄책감과 함께 설렘이 피어났죠.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친구가 그렇게 극찬하는 걸까? 그리고 그곳의 관리사는 또 어떤 사람일까? 온갖 상상력이 발동하면서 잊었던 소녀 감성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번화가에서 살짝 비껴난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건물 5층이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이 제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죠. 혹시 누가 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러 가는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이곳을 향하고 있었고 되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한 백단나무 향기와 잔잔한 첼로 선율이 제 감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도시의 소음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죠.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벽에는 동양적인 문양이 새겨진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고급스러운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어요. 실내화로 갈아 신고 로비에 들어서자 편안한 소파와 함께 아로마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고급 호텔 스파에 온 듯한 착각에 빠졌죠. 어서 오십시오. 김영희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흔 언저리의 후덕한 아저씨를 예상했는데 눈앞에 선 사람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깨끗한 화이트 가운을 입은 청년이었죠. 그의 용모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섹시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어요.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외모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맑은 눈동자가 제 시선과 마주쳤을 때 저는 잊고 살았던 소녀 같은 수줍음이 차올라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런 감정은 결혼 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준우 씨는 저에게 따뜻한 화부차를 건네며 나긋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그의 친절함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가 저 같은 늙은 아줌마를 상대하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오늘 사모님의 컨디션에 맞춰 특별한 아로마 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따뜻한 조명과 나무 소재의 인테리어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죠. 방 한쪽에는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내려다 보였지만 이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비밀의 숲 같았어요.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이곳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저만을 위한 안식처 같았습니다. 저는 안내에 따라 가운을 벗고 마사지 베드에 엎드렸어요. 부드러운 순면 재질의 가운이었지만 곧 낯선 남자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사지 베드에 얼굴을 파묻자 얼굴이 닿는 구멍 아래로 보이는 바닥이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죠.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이 공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베드의 부드러운 감촉과 아로마 향이 제 긴장된 몸을 조금씩 이완시켜 주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잠시 제 등을 스치는가 싶더니 곧이어 준우 씨의 따뜻하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실례하겠습니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세요. 그의 커다란 손이 제 어깨 위에 얹어진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의 거친 손길과는 전혀 다른 섬세하고도 힘있는 압력이 제 뭉친 근육을 파고들었죠. 30년 넘게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의 손길 아래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감촉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위로와 안식이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데워진 아로마 오일을 제 등 위로 천천히 떨어뜨렸어요. 끈적하고 매끄러운 오일의 감촉이 제 살결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죠. 마치 제 몸의 모든 신경이 그 소리에 집중하는 듯 했어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 견갑골을 타고 내려와 허리선을 훑을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욕망 같은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죠. 그의 손길은 단순한 근육 이완을 넘어선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사모님, 여기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 있네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몸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준우 씨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자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졌어요. 내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토록 젊고 아름다운 청년이라니.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사무치는 슬픔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젊은 남자의 손길이 저를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묘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사지가 진행될수록 준우 씨의 손길은 더욱 대담하고도 세밀해졌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바닥은 제 등 전체를 감싸 안았고 이따금씩 섬세한 손가락 끝으로 척추를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제 허리 아래쪽 꼬리뼈 부근을 지그시 누르며 한참을 머물렀죠. 그 손길에 제 호흡은 저절로 가빠졌고 베드를 쥔 제 손톱 끝엔 힘이 들어갔어요. 왠지 모를 부끄러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격정이 제 몸을 휘감았죠.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었던 제가 따뜻한 빛을 향해 헤엄쳐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몸의 모든 감각이 준우 씨의 손길에 집중되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사모님, 아프신가요? 아니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의 질문은 도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소리를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터져버릴 것 같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귓불을 간지럽혔어요.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50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제가 관리해드린 분들 중에 가장 매력적이십니다. 그의 칭찬은 꿀보다 달콤했고 독약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그의 말은 심장을 간지럽히는 묘약 같았어요. 매력적이다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며 잊었던 자존감을 일깨워 주었죠. 준우 씨는 제 등줄기를 따라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숨결을 내뱉으며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제 속살을 원을 그리며 탐닉할 때 저는 제가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영희라는 이름의 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한 명의 여자로서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베드의 가죽 소리와 오일이 섞이는 마찰음, 그리고 우리의 가쁜 호흡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손길을 갈구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제 몸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 본능적으로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제 어깨를 돌려 저와 눈을 맞췄어요.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저는 제 안에 숨겨진 욕망을 보았죠. 그의 눈빛은 저에게 당신은 아직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영희 씨. 오늘 밤은 집에 가지 마세요. 제가 밤새도록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30년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저에게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깊은 위로와 해방감을 선사해 주었죠. 마사지가 끝나고 샤워를 마친 뒤 저는 다시 정갈한 제 옷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생 본 적 없는 화색이 돌고 있었고 눈동자는 묘한 생기로 빛나고 있었죠. 언제 이렇게 생기 넘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제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당당함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제 안에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후였죠. 준우 씨는 문 앞까지 배웅하며 제 손을 살며시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다음 예약 때 뵙겠습니다. 그때는 더 특별한 오일을 준비해 둘게요. 그의 달콤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 목소리는 마치 저에게 속삭이는 주문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희 씨. 라고 말하는 듯 했죠. 빌딩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도시의 밤바람이 제 뺨을 때렸어요. 한여름이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서늘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지불하고 산 일시적인 위로일까요?
아니면 제 인생의 후반전을 버티게 해줄 금기된 생명수일까요? 저는 오늘 경험한 이 치유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제 영혼을 일깨우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저의 여성성과 자아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마사지샵에서 바람을 피운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준우 씨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번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준우 씨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치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뛰게 할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한 남자의 손길이 제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마저 들었죠. 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저는 내일의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준우 씨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잊었던 열정을 되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예감하며 저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묘한 설렘에 잠겼습니다. 이 치유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55세 김영희는 이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준우 씨의 손길로부터였습니다. 저의 이 결정이 옳았는지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살아오면서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저의 빛을 저는 준우 씨를 통해 다시 찾았습니다. 그 빛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꿀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에너지와 함께 다시 한번 활기찬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준우 씨와의 다음 만남은 또 어떤 감정들로 저를 채워줄까요? 저는 이 모든 미지수가 기대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칙칙하고 우울했던 김영희는 없습니다. 새로운 김영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준우 씨의 손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 이름 김영희. 그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 빛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준우 씨는 저에게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저는 수많은 고객 중 한 명일 뿐이겠지만 저에게 그는 제 인생의 구원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이 치유는 저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꽃은 저를 영원히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